전기력 연수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C가 0D, 2D에 고정되어 있고요. 전하량의 크기가 A랑 C랑 같대요. 그러면 뭐 플러스 QQ로 잡아볼까요? QQ로 잡고요. B는 양전하입니다. A랑 C가 B에 적용하는 전기력 영향이 플러스 X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두 개의 AC가 전하량이 같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 얘네 부호가 같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니까 얘를 이 정도로 밀어낼 거고 B랑 C도 플러스니까 이렇게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랑 C가 전하량이 같고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부호가 같아 버리면 상쇄가 돼버려요. 두 개 힘이 마이너스여도 똑같아요. 얘는 끌어당기고 얘도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상쇄돼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A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C가 B를 오른쪽으로 또 당겨줘서 두 개의 힘이 합쳐져서 F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저 첫 문장 읽고 알아낼 수 있는 게 A랑 C의 전하량의 크기랑 부호 여기까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B를 3D로 옮겼을 때 그때 작용하는 전기력 F'이라고 할게요. F'을 숫자 F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이하는 전략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A, B, C 전하량이랑 거리를 가지고 이걸 F로 표현한 다음에 B를 3D로 옮기고 나서 또 A, B, C끼리 거리랑 전하량을 이용해가지고 그 F'을 F로 표현하는 문제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이제 써볼게요. 단답형 문제 풀이니까 K를 무시하고 D도 1이라고 가정하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 FB는 자, 우리 문제에서 F라고 나왔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자, A가 B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방향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현을 해보면 A, B끼리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AB 거리는 자, K 무시하고 거리는 D니까 1제곱분의 전하량을 자, Q랑 A 거는 Q고 B의 전하량은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C, B 사이는 거리가 또 D죠. 그러니까 1제곱분의 B 거 하나, Q 거 하나. 그럼 이제 2BQ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우리 문제에서 하라고 한 것처럼 B를 3D로 옮겨 볼 거예요. 자, 그러면 0D, 2D, 3D 이렇게 있고 A, 그 다음에 C, B를 3D 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전하량도 써놓겠습니다. Q, B 거는 플러스 1이라고 둬도 됐겠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F'은 B에 작용하는 거 다시 천천히 해보면 B에 작용하는 이제 힘은 두 번째 상황에서 B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구나. 그러면 그냥 해보면 자, 이번에는 A가 B를 자, 두 개가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고요. C가 B를 이번에는 부호가 다르니까 끌어당기겠네요. 왼쪽 방향으로 끌어당기겠죠. C가 B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A, B끼리는 어떻게 힘이 적용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거리 제곱 3제곱분의 QB 마이너스 BC까지는 1제곱분의 QB겠네요. 그러면 9분의 1 빼기 1 QB가 되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8의 QB가 되죠? 우리는 이걸 F로 표현해야 되죠? 근데 F는 뭐예요? 2BQ죠? 우리가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8을 4 곱하기 2로 표현해서 어떻게든 2QB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EQB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9분의 4에 자, EQB는 F니까 자, B를 3D로 옮겼을 때 B에게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이고 크기는 9분의 4 F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9분의 4 F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한 ABC가 0이랑 2D랑 3D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가 받는 전기력은 0입니다. 이 조건 확실하게 또 이용을 해봅시다. B가 받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B는 음전화입니다. 자, A가 받는 게 0이고 B가 받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자,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게, 자, 이 문제에서는 뭐 전화량에 대한 정보 없고 전화도 B 거 하나 지금 줬는데요. 이거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내면 좋냐면, 이거 5번은 이런 문제예요. 써놓으세요. 5번은 개의 관점으로 푸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개를 설정을 할 거냐면, 이것도 그냥 지워두고 생각해 보면, 자,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B랑 C끼리 이루어진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A 한 덩어리랑 BC 한 덩어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BC한테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뜻은 반작용으로 A가 B한테 가하는 힘이 몇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천천히 해볼까요? BC 덩어리가 A한테 가하는 전기력 힘이 0이래요. 그 말은 반작용으로서 A가 BC한테 작용하는 힘도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C 관점에서 보면 얘들한테 작용하는 알자 힘이, 이 개에서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B가 받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BC 전체 개가 이 덩어리가 받는 힘이 0이 되려면 C가 받는 힘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C가 받는 힘이 F로 돼야 돼요. 그리고 힘의 크기도 B랑 같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5번 가끔씩 이런 문제 나와요. 개의 관점으로 힘 화살표 표현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문제예요. 조건이 많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힘을 화살표로 이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조건 한번 알아내 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A가 받는 힘이 0이라는 뜻은, 그러면 하나한테는 끌어당겨짐을 받고 하나한테는 밀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려면 A가 하나랑은 부호가 같고 하나랑은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픽스 됐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한테는 끌어당겨져야 되니까, 인력 받아야 되니까 하나랑은 전화가 같아야 되고, 하나한테는 착력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랑은 전화가 달라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라고 우리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B가 A를 왼쪽, 만약 이 상황이라면 A랑 B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낼 거고, C랑 A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겠죠. 말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황 보면요, 자, A랑 C는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겠죠. B랑 C는 다른 극이니까 끌어당겨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종류 알아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A를 밀어내니까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화살표는 B가 A를 밀어내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저 파란색 화살표는 A랑 C끼리 작용하는 거, 즉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겠죠. 됐습니다. 자,
5번은 하나 더 적어봅시다. 개로 푸는 거고 5번은 풀이하는 방법이 개적 관점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반작용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힘의 본질, 작용반작용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5번을 풀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작용반작용. 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거예요.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됐죠. 자, 그 다음 됐고 A랑 C랑 작용하는 힘, C가 A한테 가하는 힘이 이렇게 돼 있다면 A가 C한테 가하는 힘도 있을 건데요. 그건 힘의 크기가 얘랑 같고 방향은 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C한테는 A가 C한테 이런 식으로 반작용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남은 게 B랑 C끼리의 이제 관계인데요. 자, 보세요. B랑 C끼리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 말은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그거 이용해서 한번 보면 그러면 B가 C한테 끌어당기는 거 있고 C가 B를 끌어당기는 거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어래 지금 잘못 썼지. C가 B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C가 B를 그 다음에 B가 C를 이래야 작용 반작용이죠. 근데 지금 보면 B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이 왼쪽으로 F인데 이 상황이면 자,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고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겨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R자 힘을 하면 합력을 하면 오른쪽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 1번 케이스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C를 당겨요. 그런데 B랑 C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겨요. 얘 합력하면 왼쪽으로 크게 나와요. 그런데 C한테는 오른쪽으로 R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1번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상황 마이너스 플러스였을 때 상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봤고요. 자, 이거 일단 안 되는 부분 필기해 놓고요. 그럼 우리한테 되는 부분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거 왠지 될 것 같아요. 자, A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C가 플러스고.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당기겠죠. B가 A한테.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도 B를 반대 방향으로 당기겠죠. 그 다음에 C랑 A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밀어내겠죠. 플러스 플러스 있기 때문에 C가 A를 밀어내겠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으로 A도 C를 밀어내겠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냐면 B랑 C 남았어요. B랑 C는 서로 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당기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C가 B를 당기고 B가 C를 당겨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말이 되냐면 A가 B를 당기는 거 왼쪽 있고 C가 B를 당기는 거 오른쪽 있는데 이거 합력했을 때 FAB가 더 길면 말 돼요. 그 다음에 AC가 있고 BC가 이제 왼쪽으로 당기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A랑 C가 더 크다면 오른쪽으로 합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말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A가 B한테 가하는 거랑 A가 C한테 가하는 거랑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검은색이 A한테 적용하는 거를 상쇄시키잖아요. 그래서 얘 둘이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FCB랑 FCB는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힘의 크기 같죠. 그럼 어때요? 얘 힘 크기 같고 같은 빨간색이 또 줄여주니까 얘 R자 합력한 거 전체 합력한 거 크기 같겠죠. 그래서 B랑 C끼리 이루어진 전체 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으로 되겠죠. 그래서 A한테 작용하는 거 0, B랑 C한테 작용하는 거 0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쿨롱의 법칙으로 안 하고 꼭 저렇게 안 풀어도 개 관점이랑 화살표 이용하는 거랑 작용반작용 법칙 이용해가지고 머리 써서 푸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참고로 얘는 모의고사에서 19번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5번, 6번, 7번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19번에 등장했었던 문제들이에요. 머리 쓰는 문제죠. 자, 다 파악됐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풀면 됩니다. 기억, A는 양전항이다. 맞고요. 니은, 전화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A랑 C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B를 보면 됩니다. B를 보면 돼요. B 쪽을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A랑 B를 비교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C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B를 보면 자, 보면요. 힘의 크기가요. A가 B에게 작용하는 게 C가 B한테 작용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조건 B가 받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를 만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 C는 몇 칸이면 한 칸이에요. A는 두 칸인가요? 두 칸이에요.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는 건 A의 전하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C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박할 수 없죠. C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전기력을 못 이긴다는 뜻은 A가 이 R제곱, 거리의 제곱을 뭐라 그래? 극복할 만큼의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큽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작용반작용 맨 처음에 풀었죠. 계적 관점에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6번. 자, 그림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같은 간격으로 또 고정을 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랑 C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가와 나에서 C에는 이번엔 아이고 어려운 말을 또 써놨네. 위치를 바꿨어도 C에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남아있고 그런데 이제 좀 깎였네요. 3F였는데 2F로 이제 바뀌었네요. 좀 이제 깎인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B의 전하량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풀어보시죠. 전하량이나 부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이것만 딸랑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자, B랑 C의 위치를 바꿨음에도 어떤 게 그대로 있고 그걸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뭐가 안 달라졌나 그걸 먼저 캐치를 해보면 자, B랑 C만 바뀌었죠? 그러면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뀌었을 거예요. 거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치가 AC이기 때문에 A가 C한테 가하는 힘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A가 C한테 가하는 힘의 크기가 오른쪽이었다면 바뀌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부호는 그대로니까 오른쪽일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오케이, 그러면 안 바뀌는 거는 A가 C한테 가하는 힘의 방향은 안 바뀌겠네요. 됐고, 그럼 또 안 바뀌는 게 있어요. B랑 C는요 거리가 그대로예요. B랑 C랑 위치랑 바뀌었다는 거는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가 C를 왼쪽으로 당겼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C랑 B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B가 C를 오른쪽으로 당기게 돼요. 위치 바꾸면. 그러면 B랑 C랑 위치 바꿨을 때 남아있는 건 힘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대로고 방향만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C는 같은 방향인데 그렇게 유지되면서 3F에서 2F로 됐다. F로 깎인 거를 상황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C한테 가하는 힘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힘도 FAC라고도 아니야, 이건 처음 개념이니까 그냥 쓸게요. AC, A가 C한테 가하는 힘이 크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바꿨어도 A가 C한테 작용하는 건 그대로 있을 거고. 자, 됐고. 자, 그런데 자, B랑 C가 위치를 바뀌었는데 깎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됐었고, 위치 바꾸면 B가 C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자리만 바뀌고 거리는 같으니까 같은 힘의 크기인데 방향만 저렇게 달라지겠죠. 자, 이 해석이 되는 이유는, 말이 되는 이유는 B가 C한테 가하는 거랑 A가 C한테 가하는 거랑 합쳤을 때 더 커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니까 더 크죠. 나 상황에서는 A가 C한테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B가 C한테는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깎인 게 있죠. 그게 3F, 2F, F만큼 깎인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이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중간에 풀다가 말이 안 되면 가정 바꾸면 돼요. A의 전하량이 플러스 Q래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걸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B 거를 표현하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되려면 A가 C를 밀어내고, 그렇다는 뜻은 A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C가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야 밀어지멸 당하겠죠. 그 다음에 B도 C를 밀어내니까 B도 플러스가 돼야겠네요. 플러스인 상황이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됐습니다. 그러면 전하량을 B 거를 그냥 앞으로 그냥 B라고 쓰고요. C의 전하량도 그냥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굳이 Q, B, Q, C라고 안 쓰고. 자, 이렇게 하고 3F랑 2F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 상황에서요, C에 작용하는 힘은 3F래요. 근데 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누가 주는 거냐면 A가 C한테 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C한테 오른쪽으로 가하는 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C한테 가하는 거는 K 무시하고 두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2제곱분의 4분의 A랑 C끼리는 전하량이 A는 Q, C 거는 C. 그 다음에 B랑 C끼리 작용하는 거는 한 칸 있으니까 1제곱분의 BC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3F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나에서는요, C한테 작용하는 게 EF래요. 같은 방향으로 EF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A가 C한테 오른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B가 C한테는 왼쪽으로 작용해요. 그럼 A가 C한테 작용하는 건 1제곱분의 QC, 그 다음에 B랑 C끼리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거리가 1이니까 BC.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좀 더 깔끔하게 계산을 해보면 3F는 4분의 QC 더하기 BC, 그 다음에 2F는 QC 빼기 BC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남은 거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오케이. 네, 해봅시다. 지금 딱 보이는 게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있으니까 양변을 더해볼까? 그러면 OF는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사라지고 4분의 1 더하기 1 하니까 4분의 5 QC. 아니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C는 4F가 나와요. 됐고, 그러면 이 식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는, 자, QC는 4F가 나왔고 빼기 BC. 그러면 이걸 풀면 BC는 2F.
그러면 B는 C분의 EF.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C분의 F가 4분의 Q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여기 있는 C분의 F를 여기서 살리면 4분의 Q가 즉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2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Q가 되겠어요. 네, 6번이었습니다. 7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6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